다음은 진명숙 산학협력처장님의 산학협력 상생 및 산학협력 연계 교육 혁신 성과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학협력처장 진명숙입니다. 점심은 뭐 올라와도 큰 차는 없는데 내려가니까 너무 제가 낮아져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학협력처인데 혁신 사업에 저희가 또 이렇게 서게 돼서 저희가 이제 산학 혁신 분야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제 교육부의 가장 큰 재정 지원 사업이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부서가 주관하는 산학연 선도대학 사업, 일명 링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창의 인재 공학 양성 사업. 그래서 좀 전에 교무처장님이 이런 날이 오기를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바랬다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한꺼번에 쏟아져 오니까 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링크 성과 공유회를 교직원 연수에 곁들여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성과 공유회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 다양한 산학의 업무 중에서 혁신 부분만 좀 걸러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산학협력 상생, 산학협력 연계 교육인데, 저희가 이제 산학협력 그러면 산학협력을 활용한 인재 양성, 요거를 이제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셨을 것이고, 이제 그 2단, 그러니까 학생을 위한 산학협력이었다면은 최근 트렌드는 기업을 위한 산학협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업 가치 창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어제 출장을 가서 들은 얘기가 이제는 지역을 위한, 지역에 의한, 지자체의 어떤 산학협력이 되지 않을까, 곧 2025년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벌써 넘어가 버렸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데. 제일 앞으로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발표 자료도 점심을 먹었더니 살짝 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약간, 죄송합니다. 뭔가가 약간, 네. 저쪽으로, 네. 제가 여기 앞에 약간 순서가 조금 꼬인 것 같은데요. 자, 이게 혁신이라는 게 제가 조금 앞에 자료를 넣어놨는데 뭐가 약간 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혁신이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어떤 변화, 그게 빠른 변화일 수도 있고 느린 변화일 수도 있고 속도는 관계없이 변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결론은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야 한다. 이것이 혁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그러면 방향은 상관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전문대학의 산학협력의 혁신은 어떤 것인가 조금 말씀드린 대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대학은 그러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할 때 기업의 가치 창출에서 기업들이 저희 대학에 바라는 것은 뭐 연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대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인재를 보내주는 것이
기업도 가치 창출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왜 자꾸 넘어가죠? 네. 왜?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는 이걸 묶어서 그래서 현장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기업에 보내는 것을 저희의 어떤 혁신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부분은 기업 가치 창출에 맞추었는데 여기가 약간 좀 그러네요. 자, 그래서 기반 환경 구축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산학 협력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MJ 딜라이트 시스템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가족회사가 저희가 한 800여 개가 있는데 이제 정말 찐 가족회사, 그래서 유료 가족회사, 그래서 가족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게 왜 자꾸 넘어가죠? 예, 가족회사를 유치하고 있고요. 가족회사 데이를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치 창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럼 어떤 것을 해주라고 하느냐, 이제 교육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재직자 교육이라 그래서 인재 양성과는 약간 결이 다른 이미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분을 교육해라. 그 다음에 기술 지도, 장비와 시설을 활용해라. 그래서 어떻게 느끼면 그럼 학교가 안 해주는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업을 위한 산학 협력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은 사실은 이제 학과에서 산학협력 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재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링크 사업과 혁신 사업으로 학부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소속된 학과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은 협의체를 하고 계시지만 링크 사업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일 수도 있고 혁신 사업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이게 풀뿌리가 되는 산학협력으로 연구일이 있죠. 그래서 1학기에는 446회, 참여 교수님은 87분 그랬는데 2학기에는 111회.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금 내부적으로 조금은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세부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추진 재원을 보시다시피 사업별로 재원이 다를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은 여기는 혁신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링크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에서 이제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자, 요렇게 예,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학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혁신에서는 재직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은 혹시 그쪽에서 넘기시는 건 아니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은 저희가 이제 총 6개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와 전기공학과의 두 과제가 혁신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BD라고 해서 공동 연구 과제 외에 그 사업화 모델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링크 사업이지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좀 더 상세한 것들은 이제 링크 사업에 관련되는 다음 주에 또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오늘 이제 여기 과에 간 교수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산학협력 연계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지원 분야가 저희가 이제 링크 사업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일어난다면은 이 연계 교육 분야는
혁신 사업에서 사실 주요 재원이 활용이 되었고요. 저희는 위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산학의 그런 어떤 슬로건이 We Light입니다. 그래서 Whole New Lifestyle, Entirely New Experience에서 그 위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위 캡스톤, 현장 실습 창업, 주문식 교육, 그리고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릴 디자인 싱킹이라는 통합 전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냥 넘어가가지고요. 자동이 돼 버렸는데요. 자, 그래서 22년도의 목표가 이렇게 이제 이거는 혁신의 목표입니다. 저희 학교 전체 목표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달성값은 혁신과 전체 또는 링크로 이렇게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캡스톤 디자인 운영이나 표준 현장 실습이 제가 뭐 그제도 전국 59개 링크 사업단에서 총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의 전국에 유례가 없을 만큼 저희의 업적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좀 그리고 이제 표준 현장 실습도 1학기에 245명은 혁신으로,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83명은 링크로 해서 확정이 거의 한 330명 정도, 굉장히 높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는 사실은 1년에 한 차례 겨울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혁신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1학기에 한 번 혁신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사업이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창의 융합형 인재 사업, 링크 사업, 그다음 혁신 지원 사업. 그래서 요 밑에 이제 나타나는 리스트는 혁신에서 성과를 올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은 이게 이제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학생들 얘기를 한번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친구가? 제가 좀 전에 이 동영상을 만들 때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서비스과 21학번 김민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캡스톤 디자인이란 독창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소비자로서 제품을 사는 입장이었는데 캡스톤 디자인을 준비하면서 산업체의 입장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문식 교육이라고 그래서 사회 맞춤형 우리가 교육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협약을 맺거나 아니면 채용 우대 조건으로 조건을 맺은 그 회사와 같이 진행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지원 범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재료비와 산업체 참여 특강과 경진대회 참가비 등등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융합 트랙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학생들을 협약을 맺는다는 그 부담을 협약 우대로 바꾸신다 그러면은 그것을 주문식 교육으로 조금 돌려서 하시면 실습이 필요하거나 조금 특강이 좀 필요한 그런 교과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문식 교육 운영 현황은 3개 학과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싶은 학과들입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 산학에서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인데, 저희가 뭐 어떤 실적 때문에 달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미흡함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재원은 혁신 사업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서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특강을 하나 하더라도 그냥 단순 특강이 아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연계해서 특강을
진행해 주셨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우수사례 경진 대회도 이렇게 과의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싱킹 통합 전공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캡스톤 디자인이 상급 학년만 가능하기 때문에 1학년들한테 좀 캡스톤 디자인과 같은 효과를 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안해낸 것이 디자인 싱킹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도출하게 하고 문제 해결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디자인 싱킹이 되겠고요. 그래서 통합 전공으로 전체 학생들이 듣게 개설은 하였지만 올해도 준비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사고를 좀 생각을 전환하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12월 중순에 아마 그 1층에 카페 앞에 제가 요거는 조금 점심을 먹고 났더니 시스템이 갑자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앞에 특강하는 화면을 넣어놨는데 좀 빨리 달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너로 부정행위가 없는 수능 시험장은 또 어떨까? 그 다음에 우리 또 날해 이거는 이제 저희가 휴일 다음에 그 다음 날 대체 휴무제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넣어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주 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던 것을 또 이렇게 전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 말을 이 플레이 속도에 맞춰야 되는 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4차 산업기술체험센터 저희 교수 연구동 1층에 항상 불이 꺼져 있는 그 방이 사실은 저희가 없을 때 밤에 열일을 하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고 그런 지역사회나 또는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그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인데 요것을 이제 우리 학생들 공학 계열이 아니더라도 올해는 좀 확대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멘토 멘티를 부탁드렸는데 과에서 해주셨는데 요것도 올해 한번 살펴보시고 특강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체험 고기 말씀드린 4차 산업 체험 특강실에서 진행됐던 프로그램들이고요. 요것을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콘텐츠과에서 운영을 해주시고 되게 신청은 이렇게 인터넷 보안공학과처럼 신청을 해주시면 산업체가 참여하여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유아교육과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무려 67명이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짝 걷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보통 학교의 특강은 강사 한 명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 명이 참여하는 이런 혜택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마 링크 사업이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올해도 각 과에서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 자동 슬라이딩이라 이것은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서 또 멘토링을 해주신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경험이 제가 처음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실무 특강도 이렇게 지금 과는 말씀드려야 제가 인사를 드리죠. 페리과와 문헌정보과에서 또 노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회사 데이를 저희가 크리스마스 즈음에 진행을 하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1000여 개가 가까운 무늬만 가족회사였다면은 이제 찐 가족회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가 준비는 링크 사업에서 하였지만 이 행사 자체는 혁신의 지원으로 예쁜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친구가 이렇게 달리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혁신 지원 사업에 조금
교수님들한테 사실은 제가 이제 건건이 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실은 이 교육 부분을 담당했던 산학융합지원센터와 현장지원실습센터가 제가 작년 가을 학기부터 처장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팀장님이 무려 2월 1일자까지 4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판단하는 업무의 양과 또 저희가 직접 해보는 것, 그리고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으로 제가 이제 각과의 교수님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흡했더라도 또 올해는 더 높은 성과를 또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사고 또 부탁도 드리려는 자리였는데, 이 친구가 오늘 열심히 달려주어서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저희 링크 성과 공유회에서 제가 이제 올해 해야 될 것과 함께 전체적인 체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빌려주신 혁신 사업 단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돈이 있다고, 산학의 링크 돈이 없었으면 혁신돈을 너무 감사하게 썼을 텐데, 저희 돈이 있다고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매끄럽게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던 점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업무에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산학처장님께 저희가 혁신단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요청하신 대로 여기 자리에 계신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도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심 교수학습센터장님이 나오셔서 교수 방법 및 교육 환경 혁신에 관한 성과 발표를 읽겠습니다. 네, 올라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학습센터를 맡고 있는 김지심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잘 되는지 한 번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네,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 처음 맡았을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아마 귀가 간지럽거나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밤잠을 못 이루신 분들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교수님을 너무 몰라가지고요. 교수님들을 제가 알려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진 보면서 익혔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교수 학습 쪽 프로그램의 성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들도 해주셨지만 크로스 2025 플러스로 업데이트가 됐죠. 중장기 발전 계획이. 그래서 왼쪽에 교육 쪽, 그다음에 오른쪽에 학습 쪽 저희 체계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긴 하시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 쪽은 이 전략들은 교수님들께서 해주신 연구 과제를 토대로 한 번 더 다시 체계를 세운 것인데요. MTB, MLB, 그래서 Teaching, Learning, 베스트가 되자,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2025 플러스에서는 각각 레노베이션, 그다음에 온 디맨드에 해당하는 과제로 이제까지 해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혁신 사업이 되면서 뒤에 보시는 대로 프레임도 새로 세웠지만은 어쨌든 지금 저도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부서만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운영부서만 해도 8개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서 안 보이게 이렇게 도와주는 부서도 4개. 총 저희 부서와 함께 12개 부서가 교수 쪽, 학습 쪽
어떤 일들을 도와주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PDCA 워낙 중요해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플래닝을 할 때 교수님들의 어떤 연구과제, 전문가 자문, 그리고 또 수요조사 매 학기 하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 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교수님들은 특히나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는 요번에 채점을 하면서 지난 학기에 채점을 하면서 내가 채점을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간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은 너무 잘하고 못하는 학생은 너무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지금 환경은 학생들의 수준이 좀 갈수록 더 익스트림하게 나눠지고 있다. 그리고 또 수업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다양하게. 그러면서 또 학생들 간의 어떤 소속감, 교류 이런 것들은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작은 그림으로 학습 쪽은 5개의 영역으로 이미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것을 좀 더 혁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이제 좀 일관되게 프레임을 바꿨어요. 그래서 5개의 코스, 그래서 진단 검사를 맨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채움, 배움, 키움, 나눔 이런 4개의 일관된 코스로 혁신 사업의 학습 쪽을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의 어떤 결과를 보면은 지금 41개입니다. 학습 쪽은. 또 깜짝 놀라는, 제가 정리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부분인데 그만큼 많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잘 아시겠지만 중복성, 그 다음에 또 어떤 좀 교통질서가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계속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질 관리를 어떻게 계속 해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만 명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주요 특징은 좀 많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그 5개의 코스로 저희가 좀 맞췄던 것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맞춤형을 하려면 개개인의 수준을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검사들, 우리가 학습 전략 검사라든가 대학생활 적응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네, 다시 돌아오길. 네,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전수조사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모든 학생들에게 저희가 권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게 하면 그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또 특히 학업 저성치 학생들한테는 좀 더 일어나게 수업이라도 좀 더 들어와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신규 프로그램인데요. 도전 학습 나래라든가 마미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대1로 지금 케어를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튜터링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튜티에게도 장학금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A 점수대, 그 다음에 B 학점대 이렇게 나눠서 성적이 또 향상이 되면은 튜티들에게도 장학금을 신설을 했고, 대회 프로그램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학생들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회를 해서 애들한테도 또 상을 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잘 아시겠지만 부서 4명의 그리고 1명의 팀장님이 열심히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손이 딸려요. 그리고 또 전문성은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자부는 하지만 그래도 또 객원 컨설턴트, 그 다음에 또 좀 더 강사진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집단 상담, 학습에 관해서 집단 상담, 개인 상담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더 펼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에듀테크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적으로는 러닝테크,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마이너하지만 수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역시 우리 비교과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학생들 피드백 주는데 혹은 또 성과를 공유하는데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한 2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마미손 프로젝트는요. 이 대상이 좀 특정적이기 때문인데 그래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자부를 하는 것이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의 부서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혹은 심리적인 문제는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취업에 조금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취창업으로 보내고 그래서 3개의 부서와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점장 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점을 1점 올린 그 친구들에게 학점을 1점을 올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도 성적도 0.6점입니다. 평균을 보면은. 그래서 0.6점의 성적이 그렇게 향상된 것을 저희가 성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글쓰기 센터가 따로 있어요.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심심한 사과 어떻게 사과가 심심하냐. 아, 지루해서 큰일 났다. 막 크크크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문해력도 떨어진다고도 하지만 대학생에게 필수적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그 회사 가면은 뭐 회의록에 이메일에 라이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비드 때도 온라인으로 하던 것을 온라인, 오프라인, 그 다음에 또 1대1 피드백까지 해서 아주 면밀하게 좀 케어를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특히 든말스 같은 경우는 교내 경진대회만 해도 좀 참여율이 아주 뭐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상 36명이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교회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학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 쪽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MJC, ILC 그리고 플러스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의 교육 혁신의 가장 중점 사업이죠. 그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기술이죠. 그래서 에듀테크를 어떻게 클래스로 가져와서 우리가 수업이나 각종 교수 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맞춤형이 자꾸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기술은 좀 부족하지만 어댑티브 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교수 역량의 어떤 수준별로 좀 케어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역은 4개예요. 이해, 개발, 심화, 그리고 확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해와 개발 교수님들이 너무나 함께 동참을 잘 해주고 계셔서 이해와 개발보다는 저희는 좀 더 심화와 확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참여 인원을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과 공유할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참여 인원이 높은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참여가 수월한 강의시 그래서 세미나나 워크숍이 참여 인원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그 ILC 플러스는 ILC 수는 좀 줄어들었지만 ILC 플러스로 그만큼 그대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ILC 플러스는 평균 매년 뭐 적어도 100개 이상은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칭 테이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네트워크 교류 그 다음에 또 소모임 이런 것들이 모두 이 프로그램들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티칭 테이블 등등의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뭐 교과목 수, 교원 수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혁신 사업 덕분에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부서와 모든 학과에서 수기로 많이 지금 수기까지는 아닌데 전산화가 되지 못해서 엑셀이 가장 강력한 도구로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서 저희가 일단 여기 하드웨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관 510호 거의 첨단 강의실 하이플렉스라고도 요즘 얘기하는데 듀얼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대여를 해서 특강이나 어떤 또 다른 부분에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ILC 전용 강의실이 일단 지금은 유아교육과만 구축이 됐는데요. 팀 활동 학생들의 팀 활동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업 활동을 하기에 지금 최적화되도록 강의실을 구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학과에서 요구가 있으시면 저희랑 협의를 해서 그런 학생 중심의 활동이 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강의실을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테크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교수 역량을 원하신다면 나의 어떤 수업 설계, 뭐 평가, 운영 뭐 그런 것들을 역량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생들은 특히 학습 공동체에 뭐 티칭 테이블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동아리라든가 그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중간에 요구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또 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그런 또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교수자의 의무라면은 수업에 애들이 들어왔을 때 살아나게 해야 돼. 깨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면 살아있게, 잠들지 않게,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ILC라는 그 어떤 명분 하에 좀 더 그들이 활동을 하도록,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좀 독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본 사람들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기다가 또 성과를 거둔다는 것 역시 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4개 우리 MJC 4C로 보면은 ILC가 목표하고 있는 의사소통, 그 다음에 또 전문성,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창의성 이런 것들이 꾸준히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교수님들께서 내주신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사실 이제까지 ILC를 했을 때 교수자 만족도가 학생 만족도보다 더 높았어요. 이게 언제 우리가 뒤집을 수 있을까 했는데 ILC 플러스를 하게 되니까 뭐 아직 물론 한 학기밖에 안 했지만 ILC 플러스에서는 이번에 학생 만족도가 교수 만족도보다 약 4점 높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봐도 수치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제가 보니까 ILC 플러스에서 교수님들께서 선택한 교수 전략이 뭐 예를 들어서 플립이다. 그러면 플립 외에 가장 많은 게 상호 튜터링, 그 다음에 하브루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서로 학생들이 가르치게 하는, 학생들끼리 좀 더 타이트하게, 긴밀하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서로 배움을 공유하는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그 교수님들이 채택하신 교수 전략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손목에서 알람이 울리고 있는데 아마 한 1, 2분 남았죠? 시간 체크? 맞네. 네, 그래서 말씀 다 드렸고요. 지금 또 마지막으로 이 ILC 플러스의 우수 사례 이번에 8분께서 수상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가이드북과 함께 연구 과제로 또 그 가이드북이 또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 다음에 또 책자로 다양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예전에 자꾸 예전에 들은 얘기를 하는데 전문대학에서 취업 중심의 전문대학에서 교수나 학습적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참 어렵다라고 다른 학교의 센터장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예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업을 개선하고 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오게 해야 되고 또 학생들 역시 평생학습 능력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거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이런 혁신 사업을 계기로 좀 더 퍼진 것 같고 앞으로도 또 확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수 혁신 방법하고 또 학생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들을 담당하시는 아마 주무부서로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성과를 내주기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신 센터장님 그리고 부서 지원 선생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평태 학생처장님이 나오셔서 진로 취창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아마 진로 취창업 센터장님의 역할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 1월부터
진로 취창업 센터장을 겸직하게 된 박병태 교수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추진 실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교과, 비교과 우수 사례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교과 그리고 교과 프로그램들 어떻게 개선해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교과 프로그램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아까 그 신지숙 교수님께서 본부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타 대학에서는 이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좀 적나라하게 좀 자아 비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비교과 프로그램 추진 실적이 특히 좀 많이 좀 미흡해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 3개년 우리 비교과 프로그램 추진 실적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2020년하고 22년을 좀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인원 그리고 참여율 모두 2020년도에 학년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실적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저쪽에 예산 측면에서도 물론 대학혁신본부에서 굉장히 적정히 지원을 해주셔서 예산이 좀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하고 21년 그 중간 수준 정도 예산을 집행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량 목표 대비 비교과 프로그램 추진 실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여기 레이저 포인터가 이게 지금 출력이 안 돼서 그런데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작성률이라든가 아니면 세 번째 나와 있는 프로그램 운영 수 그리고 참여 학생 수 모두 우리 목표값에는 많이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 두 번째 보시고 있는 진로 탐색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아니고 통합 전공 정규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저 진로 탐색 학점제 참여 학생 수만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진로 분야랑 관련해서 비교과 프로그램 추진 실적을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진로 검사 그리고 취업 상담 관련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 중간쯤에 진로 탐색 프로그램 2,000여 명이 참여해서 마찬가지로 좀 양호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머지 프로그램들 실적은 그렇게 제 마음에는 이게 썩 들지 않고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중간에 리드유 진로 역량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명이 참여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프로그램 내용은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혜택이 너무 한정된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된 것 같아서 돌아간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창업 분야의 비교과 프로그램 추진 실적을 좀 정리를 마찬가지로 해보았습니다. 산업체 전문가 초청 특강 그리고 저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중간 아래 실전 진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오른쪽에 보시면 MJ 프론티어 취업 지도 컨설팅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 좀 실적이 조금 나왔다고 보이긴 합니다만 또 그 밑에 공공기관 채용 대비해서 NSS 이 취업 전략 관련된 이거 온라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조금 더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 빼고는 그렇게 물론 과거 20년도에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에 비해서는
오프라인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으니까 실적이 적을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여전히 저조한 것은 좀 사실인 것 같고요. 심지어는 집단 면접 클리닉이라고 중간에 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단 9명이 참여한 이런 결과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미흡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낸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로 탐색 학점제를 운영을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 진로 탐색 학점제는 교육부에서 굉장히 2회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융합학회에서 주관하는 캡슨 디자인 대학생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또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요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혹은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출품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컨텐츠과의 정주영 교수님께서 이제 지도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REVE라는 이 동아리 마찬가지죠. 매년 수상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국컨텐츠진흥원 에서 주관하는 인디게임 그 기획개발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이 돼서 상금도 1,000만 원이나 받으셨고요. 그리고 현재 교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작년에 여러 가지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이 다소 좀 미흡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23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진로 취창업센터에서 올 1월에 정리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체계가 되겠고요. 저 상단에 포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진로 취업이랑 관련해서 갖춰야 될 역량이 뭐가 있을까? 단계별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고민해서 요 4가지 종류로 이 레이저 포인트 누르던 아까 레이저를 출력할 수 있도록 누르던 그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누르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네요. 저 위에 보시면 우리 포스랑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진로와 취업 관련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역량이 무엇일까? 그리고 단계별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이번 1월 달에 한 달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 4가지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그 역량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나 취업 프로그램이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좀 구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두지 않은 이유는 창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창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0.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 학기 이렇게 운영하기보다는 그런 관심 있는 친구들을 찾아서 저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 상담사나 아니면 우리 창업 동아리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건 단계별로 이게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드렸던 말씀이 바로 취창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학년 학기에 맞춰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런 역량들을 저 상단에 정의를 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 체계에 의해서 올 한 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어서 또 하나 이제 또 고려를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적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더 이제는 우리가 3주기 준비할 때에는
실적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성과보다는 실적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모든 학년이 전혀 그 학년 학생한테 맞지 않은 프로그램일지라도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수강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적을 막 무리하게 높였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고요. 그런데 슬프게도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 진로 치청업 센터가 되겠죠. 진로 치청업 센터에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중복 프로그램들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담센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상담센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어떤 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단 프로그램들, 특히 자기를 위한 MBTI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희도 해야 되는데 이미 상담센터에서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한다든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단 평가는 검사 개수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불필요하고 중복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진로 발달 단계별로 고르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컨텐츠 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그 컨텐츠를 통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참여율도 굉장히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신규 프로그램들 꼭 요것도 좀 고려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량 단계별 미흡한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대학 혁신 사업에서는 예비 입학생들 하고요, 졸업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MZ세대 같은 경우에 졸업 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히 대인관계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요것 때문에 사회생활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친구들 우리 사회에 진출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이 친구들을 위한 저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신규로 개발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진로탐사 학점제도 우리가 작년에 운영을 한 학기 동안 해봤습니다만 여러 몇 가지 도출된 또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진로탐사 학점제 개설 취지에 꼭 맞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학년별로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가이드라인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저학년인 경우에 지금 본인의 학과에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학생들한테 너희가 도전 과제 주제를 정해서 도전 과제를 정한 다음에 한번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저학년인 경우에는 학과의 다양한 그런 직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의 이런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우리가 안내할 계획이고요. 마찬가지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본인이 설정한 직무에 맞는 주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전 과제를 정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도전 과제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로탐사 학점제 홍보를 통해서 작년에는 22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만 이번 학기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이런 프로그램에 교과목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 학기에 지난 한 해 동안 좀 많이 좀 미흡하게 운영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효과 프로그램 운영 체계에 따라서 가능하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실적뿐만이 아니고요, 성과도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자아 비판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적나라하게 갖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 이 자리 아마 내년에도 개최하실 거죠. 내년 이 자리에서는 자화 자찬할 수 있는, 자화 자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잘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법광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 상담지원 팀장님인 손우아 팀장께서 나오셔서 학생 행복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원팀 팀장 손은아 팀장입니다. 저희 센터장님께서 지금 해외 연수 중이셔서 제가 대신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센터 학생 행복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우수 성과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목차로는 상담센터 소개, 추진 계획, 프로그램 성과, 성과 분석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나누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상담센터는 개인 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학생 행복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주요 운영 개요에는 마음건강 증진 및 심리 정서 지원,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안전망 구축,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 상시 전문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둘째, 상담센터 및 교원 상담 역량 강화. 셋째, 포업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체계인데요. 저희가 크게 포업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로 다양한 진단 및 검사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유형으로 분류하는 체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자아성장, 대인관계, 양성평등 등 다양한 빌드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하였고,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서 고위험군 학생들을 위기기입을 우리가 도입하기 위한 스텝업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팔로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후관리, 즉 추수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외부기관 연계 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4가지 종류의 포업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고, 아래 보시면 여러 지원부서와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크게 3가지 중에서 상시 전문상담 지원체계 구축에는 전문상담 인력 위촉 운영, 지역사회 전문기관 MOU 확대, 상담센터 교원상담 역량 강화에는 슈퍼비전 지속적 상담 역량 강화, 교원상담 역량 강화 특강 워크숍, 메타버시티 활용상담 내부교육, 전문상담 기법 자체 연구가 있으며, 세 번째는 포업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먼저 전문상담 인력을 위촉하여 운영하였는데요. 상담센터의 전문 인력은 센터장, 팀장, 전인상담원, 상담 전문위원, 객원, 인턴, 자원봉사 상담원 등
총 18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 16명의 상담원들이 전문 상담가 전문가입니다. 이 16분의 선생님들이 개인 상담, 심리 검사, 검사 해석을 총 3년으로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2020년도에 1699건, 2021년도에는 2145건, 2022년도에는 2593건으로 해년마다 개인 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상담센터가 역할을 잘하고 있고 학생들이 개인 상담을 많이 접해보는 것을 저희가 수치로 보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지역사회 전문기관 MOU 확대입니다. 대학 내 자살 예방 및 생명종식 음식 함양을 위하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MOU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을 체결하자마자 작년에 종합학술제 기간에 인권 마음 힐링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총 1,445명의 학생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주관 2022년 생명사랑 대잔치에서 서울시 소재 협약대학교 총 37개 대학 중에서 저희 대학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상을 대표로 수상하고 우수 사례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슈퍼비전 지속적 상담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상담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총 7가지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년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째, 상담원 세미나 1년에 2번, 상담원 간담회 1년에 2번, 그 다음에 주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상담원 사례 회의라고 하셔서 인턴 상담원 선생님이나 개건 상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1대1로 상담을 할 때 얼마나 효과적인 상담을 잘 진행하고 있는가를 1급 상담 전문위원 지도하에 서로 참관하고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기별로 7회, 총 14회를 저희가 운영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상담원 북 리딩이라고 하여서 상담과 관련된 도서를 선정하여 이 또한 1급 상담 선생님의 전문하에 상담 역량 발전을 위한 발제 및 토의를 진행하여서 이 횟수 또한 학기별 7회, 총 14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턴 상담원들 선생님들은 수련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1급 선생님과 1대1로 내가 상담을 얼마나 잘 진행하고 있는지 슈퍼비전 지도를 받는 것인데요. 학기별로 8회, 총 16회를 진행하였고 공개 사례 발표에는 1급 상담 전문가 선생님들이 2명의 지도하에 참관해서 학회 참관 회원들의 참관안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상담의 성과와 보완점을 토의하는 것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슈퍼비전은 실제로 대학 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상담센터를 내방하여서 1급 전문 상담 선생님과 참관하에 정신증적 그러니까 고위험군 사례를 토의하고 그 학생들에게 약물적 치료를 처방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상담의 역량을 높여서 더 전문 상담을 제공할지를 토의하는 이 슈퍼비전도 진행하여서 총 2회를 한 결과 저희가 작년에 총 53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전문대학에선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교원상담 역량 강화 특강 워크숍이 있습니다. 총 교수님께서 28분의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셨고 주제는 학생 면담 시 필요한 경계 존중 면담 가이드에 대한 특강을 하였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아마 학생들을 상담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 면담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스마트케어 평생담임 지도교수 상담 연계에 대해서 다양한 상담에 대해서 특강을 하였습니다. 메타버시티 활용 상담 내부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원격 교육 지원 교육센터 이문영 팀장이 직접 상담센터를 내방하여 메타버시티 환경에 대해서 메타버시티를 활용한 개인 상담 교육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교육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메타버시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바타로 접속하여서 상담사와 1대1로 만나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가상환경, 즉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상담사와 학생이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은 대면으로 직접 학생을 얼굴을 보고 하거나 하성 상담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저희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면 어떠할까,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방학 중에 연구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 상담 기법 자체 연구로 교수 상담 매뉴얼을 저희가 자체 제작하고자 합니다. 올 겨울방학 중으로, 즉 2월달 안으로 저희가 자체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복학생이나 휴학생이나 또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들, 여러 가지 유형의 학생들을 만났을 때 교수님께서 상담을 하고 잘하고 싶은데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유형별로 어떻게 학생들을 맞이하고 안내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대학과 여러 자료들을 보고서를 분석하여서 2월달 안으로 제작을 해서 늦어도 3월 말 안으로는 학과로 제작해서 배포해서 저희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업 프로그램, 이제 포 프로그램에서 시작인 체크업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를 통한 심리지원 유형을 분류하여서 개인 상담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케어 종합 심리검사 결과 현황이 작년에 2,29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그중에 매우 양호는 91.1%의 학생들은 양호하는데 그 외에 6.9%의 학생들은 조금 부적응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교수님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해년마다 3주기를 할 때 이거를 1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담센터가 조금 힘들겠지만 1년에 2번씩 보내서 학기별로 보내보자.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관심 있게, 내 지도 교수님께서 내 아이들이 지도 학생이 누군지 조금 더 그 결과를 보고 부적응인 학생들을 보면 좀 더 관심 있게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 저희가 작년 1학기 때 1282명 중 159명의 학생들이 나왔고, 학과로 보낸 결과 5분의 교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953명 중에 97명의 부적응 학생들이 나왔고 6명이 연계되어 총 11명의 학생들이 연계되었고요. 이 학생들은 상담센터에서 굉장히 상담을 잘 받아서 지금 많이 성장한 상황입니다. 아마 학생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고 대학생활 잘 적응하는 것 같지만, 교수님들께서 이 부적응인 학생들을 만나본 결과 너 요즘 힘든 일이 없니?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눈물을 흘리거나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보내실 때 그냥 그 명단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일이 많으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학생들을 내 아이처럼,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해서 관심만 보여주신다면, 이렇게 연계해서 상담센터를 더 많이 보내주신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학생들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빌드업 프로그램의 첫 번째로 또래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래 상담이란 또래 상담 양성 과정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같은 또래가 또래를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작년에 2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이 중에서 저희가 면접을 통하여 선발한 결과 8명의 학생들이 발대식에 오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1차, 2차 활동과 홍보 활동과 만남을 통하고 내담자 경험을 통해서 6명의 학생들이 수료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참 고마운 게, 저희가 상담비를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비도 줄 수가 없었는데 너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일해 주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혁신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그 혁신 사업 예산으로 장학금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마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열린 상담센터라고 해서 교수님들께서 가장 친근한 프로그램이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상담센터 프로그램을 저희가 명칭을 바꿔서 열린 상담센터라고 하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아까 박병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MBTI를 통한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고요. 정서 측정 프로그램, 성격 검사를 통한 이해 프로그램, 강점 찾기, 직업 탐색
프로그램 등 저희가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또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빨리 선점하셔야지 저희가 20그룹으로 마감입니다. 한 학기 2학기 합쳐서. 그러니까 조기 마감이니까 언제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저희가 심리 지원, 진로 지원 총 9개의 집단 상담으로 나누어서 운영하였고요. 먼저 원예 치료를 이용한 자존감 향상, 불안 다루기, 대인관계 향상, 모래놀이를 통한 정서 조절, 예술 치료를 활용한 자기 수용, 진로 동기 강화, 진로 전개 타파, 진로 가치 탐색, 진로 역량 강화 등 저희가 총 9개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긍정 답변이 거의 100%로 나와서 학생들의 만족이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맞춤형 상담 아이디어 공모전인데요. 상담센터에서 공모전을 혁신사업을 따라서 처음으로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공모전에서 지원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가보자. 캐치프레이즈를 해보자. 그래서 캐치프레이즈와 상담 프로그램 참여 후기를 2가지의 공모 분야를 나누어서 운영한 결과 캐치프레이즈에는 59명, 상담 프로그램 참여 후기에는 2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이 중에서 총 210만 원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였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상담센터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을 보고 저희가 더 열심히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담센터의 아주 대표적인 온라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학생 진로 심리 상담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크게 파트가 마음 건강, 진로 드림, 멘탈 케어, 예술 치료, 양성 존중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주제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이 1년에 32개, 검사가 30개, 총 6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멘탈 케어 프로그램인데요. 멘탈 케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과 전문의 교수님께서 슈퍼비전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 교수님께서 직접 원격교육센터를 내방하여서 우울장애, 공황장애, 스트레스 델파 테라피, 그 다음에 ADHD 등 다양한 정신건강 특강을 운영하였고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 강사들을 다 촬영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생들이 28,378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빌드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면 다수의 학생들보다는 소수의 학생들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스텝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소수자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만학도 30세 이상의 대상으로 모래놀이 치료를 통한 자기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만학도 학생들은 토요일이나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찾아갈 수도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강사가 해당하는 시간과 학생들의 전체 문자를 뿌렸는데 한 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문헌정보과의 정원님 학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 교수님께서 학과장님께서 이 학생들을 13명의 정말 나이가 많으신 50대, 60대, 70대까지 이 분들을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 이 교수님께서 처음과 끝을 4회기 동안 2주 동안 학과장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학생들이 끝날 때 고맙다고 인사해주시고 학생들과 함께 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계속 계신다면 우리 학교는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중요한 프로그램이었고 이 만족도가 5점 척도 만점에 5점이 나와서 100%의 만족도를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6명의 학생들이 왔는데요. 이 또한 기숙사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을 열심히 모아줘서 6명이지만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10명이 신청했다가 6명이 왔지만 이 소중한 학생들과 함께 예술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여기도 5점 만점에 4.83 만족도는 100%의 긍정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아주 대표적인 우리 학교의 주요
우수 사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프로그램은 2017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하여서 아마 전문대학에서는 우리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도 전국 대학 생활 상담센터 협의회에서 프로그램 수상을 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병원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 상담센터들을 직접 내방하여서 학생을 만나본 결과 1년에 총 4번 16명의 학생들이 고위험군으로 학생들을 만났고, 이 학생들이 굉장히 병원에 가기 어려워하고 용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상담을 1대1로 만나니까 너무 소수다. 그러하면 우리가 학과로 찾아가 보자. 그래서 학과를 2회 실시하였고 5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특강한 결과 학생들이, 특히 청소년 교육 상담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도 하고 관심을 보였던 아주 호응이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신청해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권 마음 힐링 캠페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학술제 기간에 1일차, 2일차 Y 생명지기 영상까지 포함해서 총 1,445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우수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로우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저희가 빌드업, 스텝업 프로그램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팔로우 프로그램은 추수 상담이 외부기관 연계를 하여 사후 지원을 강화하자. 개인 상담이 종료된 학생들을, 이 중에서 더 관심이 필요하거나 고위험군 학생들은 저희가 그 학생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하고 있는지, 또 무슨 걱정은 없는지 그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봐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불러서 저희가 상담한 결과 8명의 학생들을 상담하였고, 또 외부기관 연계에 바깥에 입원 치료나 외래 진료비 같은 것이 필요한 학생들은 연계해서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저희가 상담센터가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한 결과 저희가 총 9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총 41,69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가 상담센터에서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한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저희가 모든 것을 한류 체계를 돌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학생들의 목소리가 없는 프로그램은 저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혁신교육센터에서 늘 해년마다 하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진로 심리상담 지원 파트에 보시면 그 파트의 1,716명 중에서 작년 대비 70.3%가 올라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3%가 올라갔습니다. 네,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분 안에 빨리 끝나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시면 이 모든 프로그램을 보면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요, 진로 적성이에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내가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이 짧은 연수 안에 교과과정을 끝내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진로가 가장 취업이 가장 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치창업센터와 진로 치창업센터와 저희와 함께 할 것인데요. 그래서 상담센터에서도 심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진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진로 검사와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진로 심리 상담 역량개발 요구조사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한 학기 2번씩 하는데 여기서도 진로 적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저희 보고서가 연차 보고서, 진로 심리 상담 역량 개발 요구조사 보고서, 집단 프로그램 운영 보고서, 상담 연구 보고서, 교수 상담 매뉴얼 총 5개의 보고서를 제작하는데요. 작년에도 5개, 올해도 5개. 저희가 방학에 굉장히 바쁜 이유가 이 보고서를 직접 다 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문 상담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한 번도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힘들 텐데 정말 열심히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노력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상담센터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센터는 이 모든 향후 계획들을 토대로 더욱더 발전하는 상담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하신 만큼 오늘 발표도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영현 평생교육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결협력 성과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2월 1일 날 평생교육원장을 맡은 따끈따끈한 원장 윤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당황스럽긴 처음이에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는 몇 분이나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몹시 쫄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끝낼 텐데 짧게 끝내기 전에 좀 허락을 받아야 될 게 우리 평생교육원 팀에서 15분에 맞춰 슬라이드를 엄청 잘 만들어 주셨는데 좀 줄여서 해도 되죠, 팀장님? 예, 팀장님이 짧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이 얼마 없을 줄 알고요. 저희는 결과를 맨 먼저 넣어놨어요. 네.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실적들이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돼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다 내놨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서성식 전 원장님을 대신해서 발표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서성식 원장님께서 1년 동안 너무 준비를 잘 해주시고 맞춰주셔가지고 하신 거를 그냥 2월 1일 날 날짜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발표를 하는 것 뿐이지 이 모든 건 다 우리 서 원장님이 하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전체 실적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딱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어디서 걸리냐면 리빙랩 부분이 딱 걸립니다. 리빙랩 부분이 지금 100%에서 39%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1년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리빙랩 실적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는 부분인데 그래서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리빙랩 제도로는 쉽지 않겠다. 어떤 형태로든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저 아래 보시면 성인 학습자 중도 탈락률이 조금 낮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5명 목표인데 8명이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수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낮은 것처럼 보이나 그렇진 않다. 그래서 저희들 평생교육원에서 실적 개선을 위해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기는 리빙랩 부분이고 또한 그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서 하나씩 차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나오게 돼 있죠.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 대학들이 전부 다 지역사회 연계된 프로그램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지역사회 부분이어서 우리 평생교육원 쪽에서 앞으로 지역사회랑 어떻게 잘 연계할 거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신 것 아까 실적 부분 아까 좀처럼 보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거버넌스 구축인데 이게 그동안 하지 않던 사업을 막 작년에 시작한 거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 체계라든가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것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관이랑 협약을 체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작년에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왔고 그림 굉장히 멋있게 잘 그렸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MRCC라고 해서 지역사회 거점 센터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활동한 내역들이고 위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교목실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총 17건의 실적이 있었고 밑에는 저희들이 학생들과 또 외부 전문가분들을 통해 3건의 실적 총 20건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있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 이제 아까처럼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는데 구축된 거버넌스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주요 활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빙랩 부분입니다. 리빙랩 부분이 조금 실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꼭 개선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리빙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이미 교직원 대상의 교육도 했었고 운영반에 대한 연구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그 솔브워스라는 걸 가지고서 MRCC 센터, 교육혁신, 지역협력기관, 학생복지팀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온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네 분이 돼 있는 건 저희 학교 외에 외부 지역사회에 계신 전문가분들 네 분이 저희랑 같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이거 슬라이드 보면서 물어봤던 게 그래서 이 네 분이 또 하고 싶어 하냐 제일 중요한 건 또 하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죽었다 깨나 명지랑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네 분이 명지랑 또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걸로 봐서는 어찌됐건 저희 전체적으로 리빙랩에 대한 실적이 좀 낮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 만족도를 좀 더 개선을 하고 실적을 높이는 방안으로 앞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관련된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들 리빙랩을 하기에는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130건이나 되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학생들이 냈고 거기서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리빙랩을 했고 저 사진 맨 왼쪽에 서 계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맨 왼쪽 서 계시는 사람이 누군지 개인은 말고 본인은 말고 네, 이거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방경호 실장이 맞추셨으니까 좀 이따가 우리 선물 하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멍하니 서 계신 분도 계시고 하셔서 아무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리빙 솔버스에 우리 성과 공유회도 가졌고
예,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 그 평생교육원 갖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엄청 도와주셔가지고 외부 대관 행사, 도서관 문화 행사, 교육 기부 프로그램들 우리 기획실도 해주시고 도서관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사무처에서 외부 대관 행사 이런 것들 해주셔서 전체로 이렇게 다 모여서 저희들 그 평생교육원 실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앞으로 이제 어떻게 혁신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돼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작년도 실적은 저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다 100% 이상을 다 상회하고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좀 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학사 원스톱 평생관리 시스템인데 오른쪽 위에 있는 원격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장 변화된 부분인데 그동안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 전부 다 수기로 작성하던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과정 개설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저희들 그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격증 과정, 진로 탐색 과정, 레스트 과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탐색 과정은 이제 저희들이 악어 심판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그 평생교육원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연구소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연구소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관련한 5개 자격증을 제 명제전문대학 민간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저희들이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생각하는 것이 명지 코딩 스쿨이라는 저희들 그 평생교육원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과정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프 스쿨도 있었고 바리스타 과정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과정은 뭐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 KBO 자격증 과정이 만들어져 있고 진로 탐색 과정은 이제 크리에이터 미디어 과정이죠. 그래서 다들 뭐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욕구가들이 많아서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골프 아카데미가 있었고 바리스타 과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이렇게 비학위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라는 학과도 사업단이 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취업 계약학과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그 비학위 과정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저희들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미래학습 쪽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인 학습자 프로그램들을 저희 1,029명, 1년 안에 무려 1,029명을 저희들이 교육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 아까 MRCC 했으니까 제 명제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2,000세대, 인구로 따지면 한 48,000명 정도의 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 물론 여기 보면 이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저기 구로구는 동양 미래대학가 빼고 그다음에 금천구 이렇게 서부 지역을 다 커버를 하는 것도 충분한데 그 앞서서 저희 명제전문대학 인근으로만 바라봐도 아파트가 무려 12,000세대에 48,000명의 주민이 있다.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볼 생각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노령인구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부나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반 또는 이제 낮 시간에 하는 다양한 뭐 그 뷰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코딩 스쿨이라든가 미디어 스쿨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이 평생교육원이 우리 그 학교 여러 부서들이랑 같이 그 지역 혁신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빨리 잘 끝냈죠. 그래서 조금만 인사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거를 하게 된 건 우리 서성식 원장님의 그 모든 노력이시기 때문에 원장님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서 원장님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슬라이드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짧게 끝내서 미안해서 우리 평생교육원하고 우리 조기취업 교육과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면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가운데에 계신 분들이 우리 평생교육원 팀들이고 옆에가 우리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조기취업 교육학과입니다. 네. 어색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 평생교육원 발표는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맞춰주셔서 핸드폰까지 꺼내놓고 발표해 주신 윤영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저희 혁신지원 사업단장이신 신지숙 교수님이 나오셔서 저희 사업단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앞에서 모든 부서장님과 팀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경과 보고식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혁신 지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중장기 발전 계획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장기 발전 과정의 전략 과제를 이어받아서 저희가 교육 혁신, 산학 협력 혁신, 기타 혁신 3개 영역으로 해서 20개의 과제를 도출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지금 교육 혁신 부분, 그다음 산학 협력 부분, 그 다음에 기타 영역 부분에서 다 체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부서 구성원들의 어떤 노력과 학과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과제를 도출하고 진행을 하는데 올해 그 지원받은 금액은 총 5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8억 중 가장 많은 금액, 76%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육 혁신 분야에 투입이 되었고요. 산학 부분에 이제 한 4억 3천 정도, 기타 혁신에 한 2억 4천,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인건비와 같은 이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한 7억 3천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입을 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 연구재단 교육부에서 제시하고는 핵심 지표 외에 저희 그 사업의 성격에 맞는 자율 성과 지표를 5개로 도출했습니다. 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창의 융복화 교육 지수, 교육 혁신 지수, 학생 역량 강화 지수, 그리고 산학 협력 혁신과 관련해서는 산학협력 혁신지수, 그 다음에 기타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상생 협력지수 이렇게 도출했고요. 과거 3개년도의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앞으로 우리가 3개년 이 혁신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달성해야 될 그 목표값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그 달성 형향을 보시면 그 달성된 부분도 있고 조금 달성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내년에도 많은 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영역별 예상 집행률인데요. 지금 현재 그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84.3%가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비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사업비의 36.6%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이제 투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 기자재나 그 구입 운영을 하는데 36.7%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가 이미 1학기 때 그 교육용 컴퓨터 렌탈을 이미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과별로 전자칠판을 도입해서 배치해드렸습니다. 전자칠판은 교수님들의 조금 만족도도 좋아서 지금 방학 때 100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더 배치해드릴 예정이고요. 내년에 개강하자마자 그 학생들을 그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그 실험 실습 기자재는 지금 산학에서 너무 애써주시는 덕분에 지금 구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교육 혁신 부분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교수학습에서 그 진행했던 그 강의 환경 외에도 컨퍼런스 홀과 예배실 등 그 저희들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리고 각각의 부서에서 진행했던 어떤 혁신 전략 그리고 사업의 내용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과도 공유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들께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혁신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혁신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요. 주소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이 그 학생들의 입학 자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대학들이 그 독자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공유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혁신 사업을 통해서 공유 협력에 힘쓰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발표하시면서 교무처장님께서 학생들의 교양 들을 게 없다, 온라인 듣고 싶은데 많이 없다, 뭐 그런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대학에 있는 17대학과
그 공동으로 그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각각 다른 대학에서 개발된 우수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제 학생 모니터링이라는 구성에서 끊임없이 이제 학생 교육의 이 프로그램들의 수요자인 그 재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성과, 이 혁신 사업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러한 활동은 다른 대학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유 협력 차원에서 서부 지역에 있는 서울여자간호대학과 배화여대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은 다 여대다 보니까 유일한 남녀공학인 우리 대학의 이 학생들과의 이 교류를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학생들의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해당 부서에서 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 주시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 이제 그 인력을 조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 사업 전담 인력이 현재 9명이 있고요. 내년에 23년이죠. 네, 추가로 한 3명 정도는 이미 그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혁신 사업과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 사업에 직접 참여해 주신 직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3단계 평가를 거쳐서 소정의 약간의 이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는 교원들도 포함된 이 인센티브가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혁신 사업은 어떤 다른 그 사업과 달리 특정 목적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내년에도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 계획된 행사는 다 마무리됐고요. 저희들이 그 준비하면서 저희 내용을 오늘 발표한 내용을 다 보셨듯이 저희 사업단에서만 진행했던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각 부서 그리고 각 학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고 성과를 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그 전담 직원 식구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사업 단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윤영성 주임도 있고요. 뒤에 김희진 선생님도 있고 황수빈 선생, 또 정혜린 선생, 그리고 김현주 선생님도 있고 김광희 선생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보이는 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따뜻하게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처럼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또 혁신을 위해서 각 부서와 학과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가름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저희 사업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은 실천이다입니다. 네, 실천하지 않으면 혁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약 하나씩 실천해 가면 조금씩 변화를 이루고 거고 그 변화가 큰 변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내치고 끝내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혁신은 실천이다입니다. 네,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혁신은 실천이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